예, 뭐 자녀가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인생이 망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자녀가 사실은 뭐 자녀가 친구 사귀는 것까지 감시를 하고 간섭하는 그런 부모 때문에 망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자녀는 훈육 대상이 아니라 양육 대상이고요. 자녀가 성인에 가까워지면 양육조차도 필요가 없죠. 애초에 가족 관계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대감에 의해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는 이 세상에 나의 몸을 통해 나온 하나의 새로운 인격체지 내가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심지어 가정에서 주로 통제와 억압을 자행하는 아버지들은 자기 몸조차도 제공을 안 하죠. 인간이 인간의 육체로 다른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대자연이 정해놓은 어떤 종의 번식의 한 방법인 거지, 내 몸의 정자를 이용해서 생성된 인간이라고 해서 그게 내 소유는 아니에요. 물론 가족 간의 유대감 같은 거는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죠.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감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싫어하는 부모는 거의 없겠지만은 이유 없이 부모를 싫어하는 자식도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효라는 거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효라는 거를 뭐 굳이 사상으로 강요할 필요도 애초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효를 사상으로 강조를 했다는 이야기는 보편적인 가족의 유대감을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효도를 요구했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유교에 찌들어 있는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가장이 가정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을 했고요. 그렇게 가족을 정서적으로 압박을 하고 애증의 관계들을 만들어내며 한국인들을 굉장히 정서적으로 약간 또라이 같은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들로 양육을 해냈어요. 자, 이제는 조선시대처럼 계급으로 찍어내릴 수도 없는 세상이죠. 왜냐, 서구식 자유주의에 물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국의 아버지들은 어이없게도 자신들이 찌들어 있던 유교 사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세대들의 서구식 자유주의를 오히려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건 당연히 나쁜 겁니다. 가정에서 누군가를 때리는 거는 가정폭력은 더 심각한 문제죠. 자, 근데 사람을 때리는 게 나쁜 거라는 이런 보편적인 윤리가 아니라 뭐 윗사람이 때리는데 부모가 때리는데 얌전히 맞고 있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더 나쁜 거다. 그러니까 때리는 걸 얌전히 맞고 있지 않았다고 더 나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교적인 계급주의로 변질된 변태적인 윤리를 주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유교에 찌들은 한국인들의 사고 구조는 서구식 자유구조와 부딪히면서 어떤 극심한 혼란을 야기를 시켰습니다. 자, 이게 어떤 그 맨날 자유민주주의 외치는 보수 노인분들이 또 자기 가정에선 자기 마누라랑 자식 위에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순된 상황, 이런 모순된 상황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뭐 친구를 만나서 늦게까지 놀고 뭐 20살 넘어서 밤새서 술 마시고 어울린다고 한들 그건 그것대로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자녀들의 인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누구는 뭐 범생이처럼 모범생처럼 뭐 선비처럼 사는 게 어울리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 수만도 없죠. 그리고 당장 뭐 상당수의 아버지들은 자기도 사회생활 한답시고 술 먹고 늦게까지 놀잖아요. 근데 왜 자녀들은 친구 만나서 늦게까지 술 먹는 게 나쁘다고만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교식의 나는 해도 되지만 너는 안 돼라는 계급주의 기반의 차등한 윤리 규범 적용의 폐해인 거예요. 뭐 원래 유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둥, 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일수록 그런 성향이 오히려 심한데, 그건 좀 적절치 않은 변명인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술 먹고 나이트를 가서 놀기 좋아하던 자녀를 훈육을 한답시고 뭐 때려보기도 하고 뭐 방문도 떼보기도 했지만 훈육이 잘 되지 않았고 자녀는 결국 범죄자가 되거나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게 자녀가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나이트를 가서 인생 실패자가 되고 범죄자가 된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막 때리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폭력을 행하고 문짝을 뗀 것 때문에 인생 실패자가 된 거예요. 본인 때문에 일어난 일을 자기 자녀의 인맥 탓이나 사회 탓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예외의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뭐 제가 살면서 지켜본 바로는 이 사람이 막 날라리처럼 많이 놀기 좋아하고 친구가 많던 사람이라고 해서 뭐 그 사람이 인생이 망가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부모 자식 관계만 원만하고 자기 가정만 화목하면은 결국에 그렇게 막 노는 거 좋아하던 애들도 또 자기 삶에 도움되는 쪽으로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다 포기하고 막 자극적인 삶을 살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막장으로 가는 경우는 10중 8구 그 부모가 정서적으로 학대를 가한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명심을 하세요.
적당한 거리감이라는 거. 이거는 일반적인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굉장히 필요한 거라는 거죠. 한국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유교적 지배욕구 때문이지 이게 가족이나 자식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의 한국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도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유교적 관념에서 자녀를 낳는다는 거는 뭐 내 부하, 내 노예, 내 삶의 연장선을 만든다 이런 의미였는데, 이제 단순히 출산을 통해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를 만들고 그 자녀란 인격체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면은 뭐하러 애를 낳나, 이런 근본적인 의문에 부딪힌 거예요. 내 소유도 아닌데 내 맘대로 하지도 못하는 자식을 뭐하러 만드냐, 뭐하러 내 돈을 써서 키우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소유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의 자녀 양육 방식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여성에게 출산을 의무적으로 강요했으면서도 여성의 출산에 대한 존중 의식조차도 없었고, 이제는 뭐 사회주의 세력들에 의해서 뭐 경제와 취업난까지 극심해졌으니, 이제 이 나라에서 출산이라는 거는 점점 이루기 힘든 꿈이 되어 가고 있으며, 아니 이미 됐죠. 그리고 더 이상 출산이라는 거를 목표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앞두고 일부 보수 노인네들은 또 유교식 사회로, 뭐 가부장식 사회로 회귀를 해야 된다는 둥, 일부 다처제를 해야 된다는 둥, 일단 미친 소리나 해대고 자빠졌으니 이대로 계속가면은 한국의 민족 자체가 소멸하는 것도 지나친 망상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